안녕하세요. 직장인의 재테크, 직테크.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접하기 좀 간단한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바로 시작하시죠. 사회 초년생은 일단 돈이 많이 없잖아요.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,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뭐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서 생활을 한다고 치고 뭐 그 돈을 대부분 모은다고 생각해 보죠. 저 같은 경우는 한 2011년 정도에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받은 연봉이 한 3,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그 돈에 뭐 보너스에 뭐 상여에 다 모은다고 치면 세금 떼고 해도 한 3,500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. 3,500 2년 모으면 7천이잖아요. 7천 정도인데 7천으로 부동산을 시작하기엔 딱히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뭐 빌라나 오피스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. 오피스텔은 그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냐? 아무거나 다 잡으면 되냐? 사실 그건 아니에요.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꽤나 수익을 올렸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전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이제 아파트로 넘어갔었거든요. 분양으로. 자, 오늘은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직장 생활을 상암에서 시작했어요. 상암이 당시에 11년에는 누리꿈 스퀘어라고 하는 이 빌딩, 위성뷰. 이 누리꿈 스퀘어라고 하는 빌딩만 있었고, 뭐 이 MBC나 뭐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. 약간 주변에 공사 중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. 뭐 SBS 이런 것도 제 기억에는 없었고, DDMC 뭐 이런 것도 없었고,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케이스, 뭔가 새로 개발되는 택지거나 하다면 거기엔 반드시 오피스텔이 들어가거든요.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 이렇게 어,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나 뭐 준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오피스텔이 들어올 때 최초에 분양하는 단지면 향후에 이 택지들이 조성되고 이 택지들이 이제 매각되면서 점점 값이 오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오피스텔은 좀 나중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대비인 쌉니다. 이 상암동 같은 경우엔 이안이라는 오피스텔이 처음에 있었어요. 이안이라고 하는 이 높은 빌딩으로 된 오피스텔이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형이 꽤 크죠? 77제곱미터, 150제곱미터 꽤 큰 덩어리예요.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거주하기엔 그러니까 이 산업 단지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그 직장인들이 잡기엔 좀 큰 물건이었고 여기 위치는 좀 덜 좋지만 거리가 뭐 이 중심가까지는 한 10분 내에는 웬만한 지역 다 갈 수 있는 이 오벨리스크 1차라고 하는 곳이 좀 먼저 들어왔고 그 후에 여기 2차라는 게 들어오고 그 후에 사보이시티라고 하는 데 들어오고 여기 이제 18년도에 상암 DMC 프로지오 시티라는 곳이 들어왔거든요.
그래서 이 순서가 여기 들어왔고, 보시다시피 여긴 1000만원, 여기는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서 그런가?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들어왔고, 여기 이제 1300만원,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격이 올라가죠. 물론 뭐 브랜드나 위치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오피스텔 임대를 해본 경험상에는 싼 데부터 차는 느낌이 있어요. 이 상암이라는 이 상업지구 안에, 이 업무지구 안에 있는 그 분들이 찾는 곳은 뭐 거리야 뭐 조금 걸으면 되니까, 그리고 너무 그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지도 또 않으세요. 왜냐면 이제 뭐 주말에든 뭐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직장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죠. 여하튼 그래서 위치가 나빠도 그렇게까지 임대가 안 나오거나, 물론 뭐 위치가 안 좋으면 또 이제 그만큼 월세가 싸니까 싼 데부터 차는 느낌이에요.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일단은 가격대가 훨씬 쌌죠. 상암 푸르지오시티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인 경우에 그 가격대가 분양가가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. 큰 평형은 뭐 훨씬 더 높았고, 지금은 매매가 차이는 이 정도 나는데, 아무래도 임대 시장은 가장 작은 가격으로 매매해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매매가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월세는 차이가 얼마나 나냐? 월세는 크게 차이는 하지 않아요. 전세가 1억이고 여기 1억 4천이죠. 1억 4천, 여기 1억 1천, 1억 4천. 그러니까 매매가는 한 6천만 원 이상 차이 났는데, 그 월세가의 기준이 되는 또 전세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.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? 본인이 그 계시는 업무 지역에 오피스텔 시장을 한번 잘 보세요. 가장 좋은 케이스는 지금 구성되기 시작하는 업무 지구에 계시면, 그리고 그 업무 지구가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하면 한번 잘 보세요.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. 그리고 주변 업무 단지랑 비교해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면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인데, 희소한 평형대를 잡았어요. 그러니까 임대 시장은 일단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평형대가 좀 희소하거나,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. 어떤 얘기냐면 6평짜리는 굉장히 작아요. 사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. 저도 6평짜리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작거든요. 근데 이 6평, 7평이 오피스텔의 주력평형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이 6평, 7평을 공급하거든요. 여기도 보시면 푸르지오시티인데 평으로 바꿔볼까요? 제가 말씀드리는 6평은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는, 계약 면적은 자기가 사는 그 오피스텔 방뿐만 아니라
이 밖에 복도, 계단실, 주차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계약 면적 얘기하고요. 전용 면적은 내가 사는 이 공간만 얘기하는 건데, 보시면 13평형이 32세대, 14, 32, 14, 64, 32, 32. 이 평형대가 굉장히 많죠. 13부터 15. 제가 말씀드린 그 6평 정도거든요. 7평, 6평, 7평이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희소평형은 이런 거예요. 9평, 조금 더 크죠? 10평, 13평. 제가 얘기하는 희소평형 한 요 정도부터가 되겠네요. 방이 뭔가 하나 더 생기는 평형. 요런 거. 18평형. 근데 이 푸르지오 시티가 예시가 만드는 게 분양가가 워낙 셌어요. 마치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여기 상암동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에 분양을 했어요. 그래서 얘를 예시로 들긴 했지만 희소 평형이면서도 이 작은 평형들의 그냥 이 비율로 13평에서 26평이면 한 2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좀 커져야지, 여긴 워낙 비싸게 했었기 때문에 그랬고,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상암동의 희소평형인데 여기 지금 매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단지 정보에서 제가 가졌던 게 요거예요. 82 평형으로 봤을 땐 25평형. 방이 하나 이렇게 있죠. 9세대예요. 여기가 전체가 제가 알기로 한 거의 900세대인데 9세대. 여기 C2 타입까지 9세대. 18개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900개 중에 18개. 경쟁률은 당연히 높겠죠. 근데 오피스텔 청약이 좋은 게 뭔가 자기 청약 통장을 뭐 소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이 집으로 잡히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혜택을 깨면서 뭔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기 전까지 월세를 받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의 희소평형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데, 하나는 일단 자기가 생활하는 업무 지구 내에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온다 혹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희소평형을 잡아보셔라. 물론 뭐 최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면 업무 지구가 얼마나 구성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가 꽤 잘 나갈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도 희소평형이면 더 잘 나가는 거죠. 이런 이제 업무 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, 그거는 뭐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상업지구예요. 이 상업지구들엔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여기 같은 경우는 마곡 푸르지오 시티인데,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분양했을 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보통 시세 차익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처음 잡는 단지들은 되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공식을 세워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분양가가 굉장히 나중에 들어오는 단지 대비 싸고,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단지보다 그 입지가 좋은 경우엔 그 나중에 들어오는 단지들 분양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럼 이제
하나만 더 이제 공유 드리고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.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업무 지구는 어디가 있냐? 제가 생각하는 오피스텔 분양받기 괜찮을 것 같은 지역은 용산이에요. 용산 중에서도 국제 업무 지구. 이제 나중에 뭐 에어비앤비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, 이 국제 업무 지구는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쪽 지역인데, 지역 편집도 상으로는 지금 뭐 상업지구가 아니죠. 근데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 이 자리가 다 업무지구, 상업지구로 바뀌면서 종상향이 되고 오피스텔이 무조건 100% 들어올 자리입니다. 물론 분양가가 싸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처음에 분양되는 단지를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될 지역이어서 여기 옆에 생기는 공원도 이름 자체가 국가 중심공원? 뭐 이런 식으로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뭐 무슨 뭐 서울시 뭐 이런 게 아니고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이제 업무 지구가 구성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간 오피스텔을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잡으시면 사실 여긴 뭐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참고하지 않아도 그냥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경쟁률도 굉장히 세서 이쪽도 전에 말씀드린 뭐 2억 벌기 뭐 이런 것처럼 억 단위 최소 뭐 몇천 단위를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